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시나요? 땀을 흘리고 난 뒤 시원한 국물에 면을 후루룩 먹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꿀맛 같지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이 한 그릇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71세 박영순 할머니는 지난해 여름 가족과 함께 콩국수를 맛있게 드신 뒤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승호입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콩 속에 숨어 있는 위험과 그것을 피하면서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콩이 왜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콩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콩 대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게 되어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것들이지요.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과 함께하며 확인한 결과 단 3일만 실천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혹은 아침마다 드시는 따뜻한 콩밥, 여러분은 그것이 몸에 꼭 이롭다고 믿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드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분명 새로운 눈을 뜨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콩의 진실을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식이 어떻게 때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로 어떻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분만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방금까지는 콩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실제 환자분의 사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콩국수 한 그릇이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71세 박영순 할머니는 여름이면 손주들과 함께 콩국수를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콩국수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삶의 활력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콩국수를 드신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결국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그릇 가득 들어있던 높은 칼륨이 약해진 신장 기능을 압박해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사실 콩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콩국수 한 그릇에는 800mg 이상이 들어있는데 70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고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역시 그 위험을 그대로 겪으신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콩국수를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먹는 횟수를 주 1회 이하로 조절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단 2달 만에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밝은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콩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과하게 먹을 때 그것이 독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70세 가경철 할아버지도 콩국수를 줄이고 난 뒤 다리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식습관의 조정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에는 칼륨 말고 또 어떤 성분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특히 남성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노년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의 문제처럼 콩 속에는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젊은 층에게는 항산화 효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이가 든 남성에게는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63세 최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2잔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신문에서 두유가 심장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기사를 본 뒤로 습관이 되신 것이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줄고 특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걱정이 커져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하루 2잔의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80mg 이상이었는데 이는 하버드 고건대학원의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 수치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이 하루 75mg 이상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면 정자 밀도가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두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3번, 1잔 정도로 줄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란이나 흰살 생선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로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3주 뒤 다시 뵈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고 손주와 자전거 타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콩이 가진 좋은 성분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칼륨이 그렇듯 이소플라본 역시 노년층에게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성분인 피테이트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소화와 영양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칼륨과 이소플라본이 노년층 건강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콩에는 또 다른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테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와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그 영향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68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밥을 드셨습니다. 콩밥을 먹어야 오래 산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1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배가 더부룩하며 심지어 설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지만 결국 진료실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장은 이미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고 콩 속의 피테이트 때문에 소화도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피테이트는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빈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가 겪으신 피로와 소화불량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조정을 권했습니다. 콩밥을 매일 드시던 습관을 줄여 일주일에 2번, 반 공기 정도만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소화가 한결 쉬운 렌틸콩 수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할머니는 아침에 눈뜨기가 한결 가볍고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콩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어 소화 장애와 영양 결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먹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콩의 성분 중 또 다른 문제인 고이트로겐은 어떨까요? 이 성분은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칼륨이 신장을 압박하고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 균형을 흔들며 티테이트가 소화를 방해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에는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이트로겐입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거나 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66세 눈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시고 매일 아침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약을 드실 때마다 두유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과 약을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이셨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머리가 자주 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진료와 검사를 통해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두유 속 이소플라본과 고이트로겐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갑상선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이트로겐이 많은 음식을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호르몬 생성이 최대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윤미경 할머니의 경우도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약은 반드시 공복에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드시고 두유는 최소 2~3시간 뒤에만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유의 양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는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과 함께 먹을 때 시간이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이 잘 듣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누가 콩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콩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4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콩 속의 성분들이 각각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칼륨, 이소플라본, 피테이트, 고이트로겐은 모두 특정 상황에서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특히 콩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콩국수 한 그릇을 드시면 혈중 칼륨이 급격히 높아져 호흡 곤란이나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약효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콩 제품을 섭취하는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60세 이상 남성분들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활력 저하와 자신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화가 예민한 분들입니다. 피테이트나 올리고당이 소화에 부담을 주어 더부룩함, 가스,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므로 이런 불편함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콩은 건강에 좋다라는 단순한 말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콩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콩을 조심해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콩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라는 것이지요. 다행히 답은 아니오입니다. 콩은 여전히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섭취 방법과 양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하루 25g 정도, 큰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보다 더 줄여 하루 15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국수 한 그릇에는 이미 70g이 넘는 콩이 들어있으니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반 그릇 정도만 권장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 선택입니다. 콩은 가능하면 오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칼륨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져 밤새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저녁에 고칼륨 음식을 먹을 때 신장 부담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3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매일 두유 한 팩 반을 드시며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셨지만 점점 피로와 다리 붓기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두유를 하루 반 팩으로 줄이고 아침에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대신 물과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게 했습니다. 불과 2주 뒤 할아버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볍고 손주들과 산책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콩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콩 섭취를 줄인다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콩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대체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콩을 줄이거나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콩을 덜 먹으면 단백질은 어디서 채워야 할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다행히 답은 이미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먼저 흰살 생선입니다. 도미, 개구 같은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칼륨 함량도 낮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근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나 스크램블은 아침 식사로 간단하고 영양이 알차며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화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과 렌틸콩입니다. 콩과 비슷하지만 이소플라본과 피테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화에 부담이 덜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은 일반 콩보다 소화 흡수율이 20%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국장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소플라본과 고이트로겐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은 늘어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국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 먹을 경우 장내 유익균이 30% 증가해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67세 박미자 할머니도 여름이면 콩국수를 즐겨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개가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콩국수를 줄이고 청국장찌개를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뒤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이제는 속이 편하고 손주들 밥 차려주는 일이 즐겁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듯 콩을 완전히 피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체 식품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노년층에게 딱 맞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대체 식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탁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층에게 알맞은 일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삶은 계란 2개와 신선한 채소 샐러드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흰살 생선구이와 된장국,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를 권해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아침으로 렌틸콩 수프, 점심에는 병아리콩 샐러드, 저녁에는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수요일은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점심에는 보미찜과 나물, 저녁에는 청국장찌개와 채소, 무침을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요일도 흰살 생선, 계란, 렌틸콩, 청국장을 중심으로 돌려가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다른 재료를 조금씩 섞어 부담 없이 균형 있게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80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고혈압으로 늘 피곤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권해드린 식단을 한 달간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손주들과 공원 산책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이전보다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작은 식단의 변화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황금 원칙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 속에 숨어 있는 여러 성분과 그것이 노년층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과 대체 식품, 나아가 일주일 식단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3가지 황금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콩국수 한 그릇, 두유 한 팩도 반으로 줄이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펴라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 밥상선 상태, 소화력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섭취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셋째, 검증된 정보를 믿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라는 것입니다. 청국장, 흰살 생선, 계란 같은 대체 식품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71세 박영순 할머니가 콩국수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가 식습관을 바꾼 뒤 손주들과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콩은 아침에 소량만이라고 메모 하나 붙여놓는 작은 행동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